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자, 지금부터 첫 번째 주제 출발합니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대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제 닷새, 엿새 이렇게 남았는데요. 여전히 지금 내란 사건 재판은 오늘도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이 내란 사건 재판을 안 열려고도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이게 워낙에 중대한 사건이다 보니까 현재도 재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관련된 재판이 열렸다고 하는데요. 역시 오늘 현장에 이분뉴스 강지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새 내란 재판이 계속 열리고는 있군요. 네, 지금 내란 재판이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재판이 다음 주 있을 걸로 아는데 윤석열 재판도 다음 주 열립니까? 안타깝게도 윤석열 재판은 다음 주에 쉽니다. 보통 월요일 날 열었어요, 윤석열 재판을? 그렇죠. 이제 한 주 건너뛰고 9일에 다시 재판이 시작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선거에 영향을 준다 이거겠죠? 제가 생각하기에도 선거에 영향을 주니까 한 주 민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번 주에 김용현 재판이 안 열린 것도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김용현 재판이 보통 목요일 정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근데 웃긴 점은 김용현 재판이 월요일 날 열립니다. 오. 그러니까 김용현 재판하고 윤석열 재판은 민 거 아닌가. 직위원이 두 개 다 맡고 있으니까. 아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야, 이거 직위원이 이 사람 저기 좀 파봐야겠다. 매번 느끼지만 얘 뭔가 좀 그 한동훈식 표현을 하자면 야로가 있어. 자, 오늘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 재판이 열렸죠. 네, 하지만 이제 피고인으로는 윤승영만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증인으로는 정창훈 국수본 과장 그리고 신동걸 방첩사 소령이 나왔습니다. 증인이 또 이제 오늘 증인 신문을 했겠군요. 네, 맞습니다. 보면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 쪽 재판은 증인들이 비교적 증언을 잘 하는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네, 좀 착실하게 잘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항상 보면은 거짓말하는 것 같아 이럴 때가 있어요. 약간 서로 다 같이 경찰이잖아요. 아직까지는 뭐 방첩사 직원 이런 분들보다 경찰 직원들이 많이 나와요. 국수본이건 뭐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서로 가리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자기 식구들이니까 아무래도 좀 옹호해 주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뭐 빼준다든지 특히 이제 뭐 잘 몰랐다 이런 얘기. 예, 맞습니다. 글쎄 지금에 와서 그런다고 뭐 딱히 뭐 그런 효과가 있을까 싶긴 합니다만 모르죠. 뭐 또 직위원이니까. 그렇죠. 예. 오늘 나온 두 명의 그 증인들이죠. 예. 뭐 어떤 분들인가요, 이 사람들은? 우선 정창훈 과장 같은 경우에는 서울청에 전화를 해가지고 야, 수사 인원 100명과 차량 20대 우리한테 준비시켜줘 라고 요구를 했었던 게 바로 정창훈 과장이고요. 신동걸 증인 같은 경우에 오늘 20분 정도밖에 안 하긴 했으나 제가 군인 재판도 다니잖아요. 이 신동걸이라는 사람은 군인이군요. 방첩사 직원입니다. 방첩사 직원. 예. 이 사람이 오늘은 진술을 안 했는데 왜 중요한 사람이냐면 그 14명의 체포조 중에서 가장 먼저 출발을 했었고요. 그리고 담당이 이재명 대표였습니다. 이재명 체포조였군요. 예, 말 그대로 이재명 체포조. 이재명 체포조의 팀장이었어요. 현장 이 사람이 이제 중요한 진술을 하겠는데.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오늘 진술 안 했다고? 그렇죠. 증언 안 했다고? 예. 진짜. 또 빠졌네. 약간 이 드라마 같은 경우 예고편 딱 하잖아요. 예고편처럼 인정신문인가요? 예, 인정신문. 예, 인정신문만 하고 끝났습니다. 이게 이제 핵심인데. 그렇죠. 아깝네요. 다음 주 또 재판이 궁금하겠네. 그렇죠. 예. 그러면 정창문 과장은 어디 소속은 어딘가요? 정창훈 과장은 이제 이전에 나왔었던 뭐 이현일이라든지 아니면 윤승현이라든지 같이 국수본 라인입니다. 국수본이시군요. 그러니까 예. 국수본의 수사과장 같은 분이군요. 예. 그러면 그러니까 근데 참 매번 좀 당황스러운 것이 국수본 관계자한테 그 체포조를 만들라고 요청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쪽 사람이 저기
영등포 경찰서에 전화해가지고 야 형사들 좀 모아봐 이랬던 거고요. 이 과정에서 뭐 형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제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런 큰 그림 속에서 지금 오늘 진술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정창훈 국수본 과장 오늘 어떤 내용을 주로 진술을 했습니까? 원래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검찰이 뭘 물어보냐, 포고령 1호에 대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포고령 1호. 이제 포고령 1호 같은 경우에 첫 번째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같이 봤으면 좀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라고 써져 있고요. 아, 포고령에. 예, 포고령. 그리고 가장 밑에 보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개헌법 14조에 의해 가지고 처단한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야, 그러면 너 이 포고령에 대해서 본 적이 없느냐? 너네가 이 체포조 관련된 담당인데. 그렇죠. 라고 물어봤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다음 날 새벽 1시 이후에 확인을 했다. 그래서 체포조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었다라고 진술하게 지대 됩니다. 체포조인데 체포조를 몰랐다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가장 이 방첩사와 경찰 쪽에서 대립되게 갈린 내용이 뭐가 있냐면, 구민회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과 한동훈을 체포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줬다라고 얘기를 한 중이고, 지금 경찰 측에서는 우리 체포조 구성에 대해서는 들었는데 체포를 누구 하는지는 몰랐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몰랐을까 싶긴 합니다. 뭐 일단 몰랐다라고 일단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야, 자, 이 부분을 좀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자, 잠시만요. 이게 이제 포고령이잖아요.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요 부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 정치 활동을 금한다. 그렇죠. 참 되게 당황스러웠던 사건 중에 하나인데, 자, 이거하고 맨 마지막에 6번인가요? 6번이 아니라 6번 그 밑에 있는 내용입니다. 원래는 예. 계엄 이제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없으며 개헌법 14조에 의해서 처단한다. 처단한다. 그렇죠, 처단. 처단한다 부분이 있는, 예. 그 부분입니다. 아하. 자, 이 부분을 제가 일단 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까지는 이제 여기에서는 없는데 이 부분이군요. 개헌 포고령 중에서도 가장 밑에 가장 있는 밑에 부분에 이 부분. 자. 이상의 포고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개헌법에 따라 체포, 구금, 압수수색할 수 있으며 처단한다라고 돼 있었어요. 처단한다. 아하, 참 처단이라는 게 사실 죽인다는 의미거든요. 그렇죠. 단자가 자를 단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죽인다는 걸 의미하는데 이 군인들이 무식해서 그런가 이거 참 함부로 말을 썼습니다. 아무튼 자, 이 개헌 포고령과 관련해서 오늘 진술이 계속 신문이 계속 이루어졌군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야, 너네 뉴스 시청을 했다고 하지 않았냐, 그 회의실에서. 근데 그 뉴스에 11시 8분쯤에 이재명 군대 동원 체포 가능성 속보가 떴는데 그거 관련돼서 몰랐어라고 물어봅니다. 그렇죠. 그 무렵에 이재명 체포될 것 같다는 기사 속보가 막 떴었어요. 그렇죠. 온 국민이 다 봤어요. 그렇죠. 근데 얘들 그러면 TV 보고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특히 YTN. 이 당시에 YTN을 보고 있었다고 진술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봤을 거 아니야. 근데 본인들은 그거를 보지 못하고 00시 30분 경에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지들이 체포조인데 그걸 그때서야 알았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과 원래 그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해서 본인과 관련된 일이 있으면 인식이 팍 박히는 법이거든요. 네. 안 들리더라도. 그렇죠.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 본인들이 불리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뭐 못 봤다라던가 기억이 안 난다던가 아니면 그런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대부분 진술을 하게 됩니다. 네, 좋습니다. 얘기 들으니까 좀 짜증이 스클 날려고 그러는데. 네.
그럼 체포조에 대해서 전혀 자기들은 몰랐던 거예요? 어떻게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얘들은. 이 체포조는 그 후에 방송 보도를 통해 한 거지 그 당시에는 본인들이 몰랐었다. 그리고 당시에 이현일이 보고를 했었을 때 안내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체포가 아니라 안내라고 진술을 했다. 그러면 체포는 방첩사에서 하고 체포는 방첩사에서 얘기를 경찰은 하고. 안내만 하고. 그렇죠. 그렇게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요거는 그럭저럭 이해가 될 수도 있겠네. 근데 저번에 이현일이 진술을 했었을 때 체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진술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체포 얘기를 몇 번 하네요. 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봤었을 때 이제 본인 특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언론 보도용이라든지 아니면 국회 제출용이라든지 이거를 타임라인을 그렸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 타임라인을 그렸을 때 체포라는 말은 안 쓰고 안내라는 말을 썼대요. 근데 그걸 왜 안내라고 썼냐면 당시에 가장 크게 이슈가 됐던 게 14명의 체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랑 본인들 엮여서 들어갈까봐 안내라고 썼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때 맨 처음에 나왔던 게 14명 혹은 16명 그렇죠. 체포를 한다. 그런데 그 체포조가 뭐 구성이 됐네 말았네 할 때였는데 여기에 경찰이 말려들 것 같으니까 체포란 말 안 쓰고 안내란 말 썼다. 그렇죠. 하지만 지들끼리도 체포 이러고 있었구나. 그런 거죠. 아하. 그래서 두 가지 근거가 있는 거죠. 있었네, 그러니까. 이현일이 나한테 안내라고 그랬다. 두 번째는 이제 내가 이제 올렸는데 그 윗라인에서 아무런 터치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안내라고 써가지고 보냈다라는 거죠. 왜? 그 14인의 체포조와 엮일까봐. 뭐 이미 엮였는데 어떻게든 그렇죠. 안 엮여 보려고 그렇죠. 또는 엮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최대한 그 자신들의 잘못을 축소해 보겠다. 네. 이런 의도였던 것 같으네. 네, 맞습니다. 그런다고 이게 쉽게 될진 않을 텐데. 아무튼 네.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오늘 새로 나온 진술이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원래는 이제 구민회를 통해서 이현일, 윤승영, 조지호로 보고가 되었다. 이 정도에서 끝났었잖아요. 근데 국수본 같은 경우에는 약간 특이한 점이 한 가지 있더라고요. 네. 원래는 보고할 때 자기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사람한테 보고를 해서 차근차근 올라가는데 국수본 같은 경우 한 다리 건너뛰어서 보고를 많이 한대요. 그래서 이현일 같은 경우에는 윤승영 국장한테 바로 보고를 했었던 거고 오늘 진술한 정창훈 과장 같은 경우에는 우종우 본부장한테 바로 보고를 한대요. 그래서 이제 정창훈이 윤승영한테 보고를 하고 이 그 회의실에서 이제 다 같이 있었을 때 윤순영이 우종호한테 전화를 하는데 당시 우종호가 제주도에 있었거든요. 당시에 이 관련된 일을 보고를 하니까 우종호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했대요. 천천히 이행해라. 천천히 하라고. 야, 이거 포인트네. 천천히 이행해. 라고 지시를 했고 상당히 싫어한다라는 느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정창훈 과장이. 왜냐면 이 사람이 원래 크게 말 안 하는데 크게 말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큰 소리로. 그래서 검사가 정창훈한테 물어본 거예요. 야, 우종호에 대한 감정이나 이런 걸 너가 상태가 잘 아냐라고 물어보니까 대체로 보고는 제가 직접 드리기 때문에 우종호가 화가 났는지 아니면 그 별로 안 좋아하는지는 본인이 잘 알기 때문에 그 전화 통화를 들었을 때는 우종호가 사실상 반대하고 있다고 나는 느꼈었다. 승인은 했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마 국수본 이 보고 체계가 그럴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자기 직속 상관과 차상위 상관한테 같이 보고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보고가 계속 오다가 이제 중간중간에 보고가 끊긴다거나 왜곡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자, 아무튼 우종수죠. 네, 우종수 본부장은 하기는 하는데 야 천천히 해. 막 빨리 서두를 거 없어. 그렇죠. 라는 식으로 대처를 했다. 아, 이거 포인트가 될 만하네요. 경찰이 도망갈 만한 구멍이 여기서 나온 거긴 나왔네. 네.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 이 재판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재판인데 그 조지호는 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지호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존에 어떤 얘기를 하냐. 방청사한테 요청이 들어온 게 맞다. 체포조에 대해서. 하지만 나는 그거에 대해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라고 원래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안 했다고 그랬지. 오늘 진술이 뭐가 나왔냐면 아니다. 이 보고를 이렇게 지휘 통계 라인으로 쭉 보고를 했었고 조지호 같은 경우에도 체포조에 대해서 승인을 했다. 아, 승인했다. 그러니까 기존엔 승인했다라고 말 안 했어요. 본인이 승인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승인했다라는 게 명확해진 거죠. 체포조에 대해서. 아, 그럼 일단 여기서는 14명, 16명 예. 그 정치권 주요 인사들에 대한 체포는 일단
조지호 경찰청장이 승인했다고 봐야 되겠군요. 승인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재명 잡아 가도록 했던 거야? 예, 이재명을 한동훈 잡아 집어넣어라. 가도록 했던 거야? 그렇죠. 와, 세다. 이 사람 간도 크다. 그러면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했나? 글쎄 윤석열이가 그 권력을 혼자서 독차지하면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죠. 네, 저는 여기 있는 구성원들이 이 체포조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실행을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네. 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 당시에 내란이 성공할지 않을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재판에 나와서는 이제 실패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것이다. 전 그렇게 느껴집니다. 성공했으면 또 얼마나 이 여기 구성원들 떵떵거리면서 살았겠어요. 그렇지. 공신이 옛날로 치면 공신이죠. 개국 공신인 거죠. 1국 공신부터 3국 공신 나눠가지고 공신 책봉인 거죠, 사실. 개요정난의 그거 아니야? 아, 그렇죠. 그쵸? 한 명에 한 명에. 아, 예. 근데 지금 일단 예. 서로 이제 자신의 죄책을 줄이기 위해서 나는 몰랐다, 아니다. 라고 하지만 결국에 나오긴 나왔네. 네. 조지호가 승인을 한 거네요. 조지호가 승인을 한 거죠. 그리고 되게 좀 억울해하는 측면이 뭐가 있냐면 계속 검찰청이 야 그래도 너네 체포조 14인 알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경찰청에서 아니다 우리 몰랐다 체포조 짜는 것만 알았지 몰랐다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14인 우리가 알았다고 하면 압수수색이나 이런 거 했을 때 뭔가 이 증거나 흔적이 남았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잖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숨겼나 보지. 숨겼나 보지 뭐. 잘 숨겼구만 얘들이. 예. 자신 있게 숨겼나 보네. 그리고 사실 텔레그램에서 내용 지우면 안 나오지 않나요? 안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저기 그 자기 핸드폰에 흔적이 남긴 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 흔적은 임시 파일 같은 데를 지우고 하면 빨리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좀 있긴 한데 그러면 여기서도 조금 그런 게 영등포 경찰서에는 또 20명 얘기를 했었잖아요. 아 그렇죠. 원래 영등포 경찰서 같은 경우는 5인을 처음에 출발시켜 달라. 그리고 추가로 해서 이제 10명을 구성을 했었었죠. 그런데 여기 또 100명이고 그러니까 경찰 내부에서도 보면 지휘 계통이라든지 라인에 따라 가지고 좀 우왕좌왕한 건 있긴 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주도적으로 증인이 주도적으로 했던 거는 100명을 구성해가지고 합수부를 구성하는 게 주된 그거였고 여기서 합수부 구성했군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진짜 그 체포조 당장지 체포 이재명 대표라든지 한동훈이라든지 이런 사람 체포하는 5분 대기조차 개념이었군요. 약간 그러한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서로 충돌 안 하고 다 이게 그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은 경찰의 이 체포조 투입이 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진 않았지만 실행되진 않았으나 나름 꽤 좀 치밀하게 진행됐던 거는 맞네요. 아마 이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본인들은 이제 법이나 이런 걸 좀 찾아봤다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 매뉴얼대로 보면 합수부 구성하고 이런 것들이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된 판단은 안 하고 매뉴얼대로 그냥 실행을 한 거죠. 그냥 기계처럼. 계엄 터졌네? 포고령 내려왔네? 그럼 합수부 구성해야지. 방통사에 연락하고 서울청에 연락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수사할 사람이 없으니까 전화를 하고 이런 게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착착착착 진행됐군요. 시스템이 움직인 거죠. 이게 문제 무섭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계엄이 다행히 저지됐기에 망정이지 이게 시스템대로 계속 굴러갔으면 진짜 아찔한 상황이 되네요. 또 이게 또 시스템이니까 그 당시에 죄책감이 또 없었겠죠. 그렇죠. 그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예,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정창현 과장 또 어떤 얘기 했나요? 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주자면 오늘 이 14인의 체포조에 관련돼서는 나는 몰랐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원래 체포라는 용어를 안 쓰고 뭐 언론 보도라든지 아니면 국회 제출용에서 체포가 아닌 안내라고 작성을 했다. 이거는 이현일한테 들었기 때문에 그랬었고 그 윈라인한테 보고를 하니까 아무런 터치가 없어서 이렇게 작성을 했다라고 하는 게 오늘 내용의 사실 전부입니다. 네. 발뺌을 좀 한 거군요. 발뺌을 좀 한 발자국 좀 뒤로 간 거죠. 그러니까 오늘 뭐 나름 건질 수 있는 진술은 조지호가 국회 체포조, 정치인 체포조, 특히 100명이나 되는 체포조를 승인했다. 지금까지 안 했다라고 했는데 승인한 거군요. 그렇죠. 방첩사한테 들었지만 승인 안 했다라고 했는데 오늘 증언은 조지호의 승인이 있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체포조가 안 만들어지고 영등포 경찰서에서 겨우 바득바득 모아서 그것도 5명인가 뭐 결국 모은 거 아니에요? 거기 결국에 뭐 10명 모은 거죠. 예. 10명. 10명 모은 그걸로 끝난 게 참 이게 하늘이 돌봤다고 해야 되나요? 이게 그렇죠. 전 정말 천운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직 대한민국을 하늘이 버리지 않은 거죠, 진짜. 이번 성공했으면 야, 악질합니다, 진짜. 악질하네. 예.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그 계엄 시스템이 움직이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좀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네요. 네, 맞습니다. 아찔하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증인 한 명 더 계시죠? 예, 예, 방첩사의 신동골 소령입니다. 신동걸 소령. 예, 이 신동골 소령 같은 경우는 방첩사에서 체포조를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체포조. 현장에 나가가지고 팀장인데 이재명 담당이었습니다. 이재명 체포조였어요, 이 예, 사람이? 이재명 체포조였어요. 이 사람 참 큰일 났다 이제. 이 사람 큰일 났죠. 예,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어쩌려고 이래 이 사람. 그러니까 물론 이 사람이 방첩사에서 가장 첫 번째로 출발을 해가지고 이재명을 담당을 하게 된 거고, 이 출발을 했는데 이 국회에서는 또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그냥 유야무야 흩어졌다라고 합니다. 본인들이 보기에도 이건 예. 아니다 싶었나 보지.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하다가 시간 끌다가 대충 흩어지고 말았군요. 그렇죠. 어. 뭐 결국에는 뭐 체포조를 보내라고 했지만 경찰과도 만나지 못했거든요. 이런 거 보면 되게 허술한데 되게 또 어떤 허술하죠. 부분에서 보면 되게 치밀하게 돌아간 부분이 있고, 한편으로는 그 허술한 부분이 결국에 사람이 안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계엄이라든지 이런데 가담을 안 하고 싶었기 때문에 결국 태업을 했던 것 때문에 좀 뭐라고 그래야 되죠? 이렇게 좀 이렇게 그 허술하게 보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래나 저래나 뭐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만 이 사람이 뭔가에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 행동이 과감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좀 불법을 저지르더라도. 네. 근데 이 사람들 진술을 계속 들어다 보면 계속 의문이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증인들이 나름대로. 그러니까 계속 약간 행동에서 과감하지 못하고 유야무야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참 그게 결국에는 계엄을 실패로 그렇죠. 몰고 갔던 것 같기도 하고, 그게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의 양심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한편으로는 이게 하늘이 도왔다 싶기도 하고 네. 그러네요. 확실한 거는 윤석열 계엄이 명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아이고 참 다행입니다. 다시는 윤석열 같은 놈이 생기지 말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네. 듭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이제 선거날이고, 오늘 네. 보니까 이제 사전 투표했던데 우리 지호 씨는 언제 하실 예정인가요? 저는 내일 한번 해보렵니다. 선배님 언제? 하고 왔습니다. 아우 역시 훌륭하십니다. 네. 여기 이제 혹시 이제 오해하실까봐 제가 드린 말씀인데, 사전 투표하실 수 있는 분은 하시고 본 투표하실 분은 본 투표하시고, 이번에는 어디로 합시다 이렇게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여건대로 할 수 있는 날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건이 되는 날 하시고, 사전 투표든 본 투표든 여건이 되는 날 하시고, 다만 꼭 투표하시라는 말씀만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선거 끝나고 다음 주에 월요일 월요일날 김용현 재판을 꼭 김용현 들고 재판. 오겠습니다. 예, 김용현 재판을 보고 우리 예. 재판을 우리 선거날을 맞이하게 되겠군요. 예. 네. 자, 투표날 보고 그러고 나면은 제가 사실 오늘 예. 인사로 새로운 이제 새 시대가 열린 뒤에 만나자 이러려고 했는데 그 마지막 날도 보겠네. 그렇죠. 이 정권이 얼마나 나쁜 놈들인지 마지막까지 얘기하다가 저희 투표를 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왜 전역하기 전날 계속 무슨 일이 생기잖아. 그렇죠. 말년병장 계속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마치 저녁날이 오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요즘 다 끊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그럼 다음 주 월요일날 구시대의 마지막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